여보, 이번 추석은 특별하게 보내자.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 박정수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40년을 살다 보면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는 법인데 그날 남편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64세 나이에도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긴장되는 게 버릇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댁 안 가. 우리 둘이서 여행 가기로 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명절에 시댁을 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도 저는 늘 명절 아침이면 시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여행이요? 설마 농담 아니시죠? 진담이야. 우리 결혼 40주년인데 평생 고생만 시켰잖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남편은 서재에 다녀오더니 2장의 종이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항공권이었습니다. 베트남 다낭행.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 출발일은 추석 전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갔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시댁 일, 거들느라, 생활비 아끼느라 여행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일본인이 중국인이 다녀왔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부러웠지만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형님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어. 올해는 우리 부부가 여행 간다고. 형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큰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전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형님이 오히려 잘 됐다고.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항공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은옥. 제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철자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남편은 늘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건강할 때 좀 누려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급한 듯한, 조금은 불안한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털어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뭘 싸야 해요? 여름옷 챙겨야 하나요? 응. 거기 덥대. 반팔이랑 원피스 같은 거 챙겨. 수영복도 하나 사. 수영복이요. 제가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4세 나이에 수영복이라니. 상상만 해도 민망했습니다. 호텔에 수영장 있대. 우리 편하게 놀다 오는 거야. 남편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처녀 때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꿈만 같네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내보고 낡은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해외여행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던 제게 드디어 작은 보상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 지내던 제게 주어진 해방의 시간.
그것이 곧 시작될 악몽의 시작인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가슴에 품고 설렘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가방을 몇 번이나 다시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여보, 서두르자. 공항 일찍 가야 해. 인천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평생 처음 가보는 외국.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남편이 능숙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공항 절차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을요. 여보, 공항 처음인 거 아니에요? 회사 일로 몇 번 다녀왔지. 중국, 베트남 쪽으로. 남편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갔었어. 말 안 했나? 바빠서 그랬나 보네.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여전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비행기가 뜨네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띠링.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제 시야에서 가렸습니다. 누구예요? 회사 동료. 업무 연락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저는 슬쩍 휴대폰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제시카라는 영어 이름이 보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손가락이 빠르게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영어 이름을 쓰나요? 응. 외국계 회사 직원이야. 협력사. 남편은 서둘러 휴대폰을 기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 시작이다. 걱정 말고 편하게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에 저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기내식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뜯어보고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 없어요? 응, 좀 그래. 비행기만 타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는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띠링, 띠링.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의 귓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기내 잡지를 펼쳐들었지만 계속 남편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을 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었습니다. 왜? 다낭 가면 뭐부터 할까요? 호텔에 수영장 있다고 했죠? 응, 있어. 도착하면 먼저 좀 쉬고 저녁에 나가서 밥 먹자. 남편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무릎 위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누구지?
정말 회사 동료일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새하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괜한 걱정이야.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낭공항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쓰인 간판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코를 찌르는 이국적인 향기까지. 여보, 저기 봐요. 야자수예요. 진짜 야자수. 저는 공항 밖으로 나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택시 타자. 호텔까지 가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저 건물 좀 봐요.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응. 남편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로비 중앙에는 큰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묵을 곳이에요? 그래. 5성급 호텔이야. 좋지? 남편이 드물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가려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던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저희를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우릴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착각이야. 여기 사람 많잖아. 남편은 서둘러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 카드키를 받았습니다. 1502호. 15층 바다가 보이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그럼 방으로 올라가자.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로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응. 아, 그래. 그런데 여보.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서 카드키를 가져갔습니다. 너 먼저 올라가 있어. 난 프런트 직원이랑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무슨 얘기요? 체크인 다 했잖아요. 아, 그게 투어 예약 관련해서 내일 일정 확인하려고 금방 올라갈게. 남편의 설명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아니야. 짐 무거운데 먼저 올라가서 쉬어. 피곤하잖아. 남편이 제 말을 자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떠밀듯이 안내했습니다. 빨리 올라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로비 구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쪽에는 아까 그 하얀 원피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착각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층 복도를 걸어 1502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들, 발코니에 놓인 의자까지. 와.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만 그 중에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투어 예약이 그렇게 오래 걸릴 리 없는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둠만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네. 투어 상담하는데. 남편의 눈이 저를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까봐.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피곤하다. 먼저 잘게. 벌써요? 첫날인데 야경이라도 보러 나가요. 내일 봐. 오늘은 진짜 피곤해.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수영장에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 바다 쪽에서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새벽 1시쯤 문득 옆이 비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보?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코니도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연결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어디 간 거야? 저는 급하게 옷을 걸쳤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 한 명만 졸고 있었고 소파에는 외국인 커플 한 쌍이 앉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를 벗어나 수영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장 옆 테라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테이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낮에 로비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언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자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빠, 이번엔 진짜 부인한테 말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벌써 5년이에요. 저도 지쳐요.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시카, 비행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부인이랑 오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저는 오빠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었어요. 미안해. 은옥이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 40주년 기념으로 한번 데려와 주고 싶었어.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제게 준 이 여행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너무해요. 낮에 로비에서 오빠 부인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일부터는 시간 내서 너 자주 만날게. 정말요? 응. 은옥이는 피곤하다고 방에서 쉬고 싶어 할 거야. 그 사이에 우리 만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미안.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오늘 시내 관광 가기로 했잖아. 서둘러.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부어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응. 저는 대답만 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으로 티를 가렸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에서 남편은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씩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시카와 문자를 주고받는 게 분명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남편이 제 접시에 과일을 놓아줬습니다. 평소에는 고마웠을 그 작은 배려가 이제는 위선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관광버스에는 한국인 관광객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낭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경치 좋네요. 제가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유명한 사원 앞에 섰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자유시간 드릴게요. 사진도 찍으시고 기념품도 구경하세요. 1시간 후에 여기서 다시 모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내렸습니다.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저도 화장실. 아니야. 난 남자 화장실 갈 건데. 너 먼저 사원 구경해. 금방 갈게. 남편이 제 말을 자르며 황급히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사원 뒤편 방향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사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그건 제가 물을 말이에요. 화장실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남편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라도 알아야죠.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랑 5년째 만나는 사이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년. 어젯밤 들었던 그 숫자가 여자의 입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출장이라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만나러 온 거였죠. 베트남도, 중국도, 태국도 전부 저랑 여행 다닌 거예요.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시카, 그만해. 남편이 다급하게 여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도 원래는 저랑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줌마랑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5년째요? 그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은호가. 대답해요. 사실이냐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 몇 명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건드리지 마.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여자는 멈칫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선택하세요. 아줌마랑 살 거예요. 저랑 살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이미 선택한 거잖아요. 5년 전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제 옆에 앉으려다가 제가 가방으로 자리를 막자 멈칫했습니다. 결국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해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5년이요. 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만났어. 회사 협력사 직원이었어. 베트남 출장 갔을 때. 그래서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바람 피워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시카가 너무 나를 잘 이해해줬어. 회사 일도, 내 고민도. 나는요, 4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나는 뭐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대화도 없고, 감정 교류도 없고, 그게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이 말을 안 했잖아요. 나한테 속마음을 보여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저희 말다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가정은 버릴 생각 없어.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당신 가정을 유지해주는 도구예요? 아이들 엄마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그 여자랑 놀아나면서 나한테는 가정을 지키자고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모래가 옷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제발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호텔 돌아가서 얘기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봐.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도 쳐다보면 어때요? 다 들으면 어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관광객 몇 명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당신이 제발이에요. 5년 동안 제발 좀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때 누군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왜 또 왔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계속 거짓말만 할 테니까. 제시카, 그만해. 남편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오빠가 이혼하면 저랑 결혼하기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프러포즈 받았어요. 반지도 받았고요. 여자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당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줌마, 오빠는 이혼 서류도 준비해 놨대요.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시카, 입 닥쳐. 남편이 처음으로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왜요? 이제 다 말해야죠. 아줌마는 알 권리가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또 5년, 10년?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들어봐.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제시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럼 반지는요? 프러포즈는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은호가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겹습니다. 저는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결혼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이국의 해변에서 남편과 그의 애인 앞에서 버스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먼저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층 복도를 걸어 1502호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예요. 당신이랑 같은 방에 더 있을 수 없어요. 은호가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이제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뭘 더 들어요? 5년 동안 바람 피웠다는 것. 그 여자랑 결혼 약속했다는 것. 더 들을 게 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제시카랑은 끝낼게. 이제 와서요? 5년이나 속이고 나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은호가,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도. 그럼 난 뭐예요? 제가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는 하녀예요? 아이들 키워주는 도구예요? 당신 체면 지켜주는 장식품이에요? 그게 아니야. 넌 내 아내야. 내 가족이고. 가족이요? 가족한테 이렇게 해요? 5년 동안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는 게 가족한테 하는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옆방에서 항의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대화가 안 통하고, 제식하는 날 이해해줬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힘들면 바람 피워도 돼요? 미안해. 변명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거야.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어. 진짜야. 그 말이 더 비수 같아요.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두 여자 다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안정, 밖에서는 로맨스.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은호가,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어디 갈 건데? 여긴 외국이야. 몰라요. 일단 이 방에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제가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안 돼.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비키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른 투숙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호가, 제발.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프런트로 가서 다른 방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12층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새 카드키를 받아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복도를 걸으며 제 인생도 이렇게 복도를 걷듯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8호. 새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15층 방보다 작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새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민준, 35살. 결혼해서 분당에 사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연락 안 돼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출장 간다고 하셨는데 보고서 제출이 안 됐대요. 급한 건데 연락이 안 된다고. 출장.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출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애인이랑 같은 호텔에 있다고? 5년 동안 바람 피웠다고? 엄마,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아버지 목소리 아니에요? 민준아, 엄마가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끊을게.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할 말 없어요. 제발. 아들 전화 받았지? 나 좀 바꿔줘. 회사 일 처리해야 해. 그럼 본인 휴대폰으로 받으세요. 배터리 나갔어. 충전기도 방에 두고 나왔고. 제발 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빌려줘. 금방 갈게.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네주려다가 멈췄습니다. 회사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출장이라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한테는요? 우리가 여행 간다고 말했어요. 아니, 거짓말했죠. 아들한테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드릴게요. 대신 민준이한테 진실을 말하세요. 은호가, 제발. 아니면 제가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5년 동안 바람 피웠다고. 이 여행도 거짓말로 온 거라고. 그러지 마.
아이들은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언제까지요? 이혼할 때까지도 숨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은 하지 말자. 이미 결정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바로 변호사 찾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받을게.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호가.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제발 그러지 마.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목소리 같은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출장 중이야. 조금 있다가 전화하신대. 정말요?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안하구나. 그럼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시래. 나중에 전화하신대.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국 가면 아이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은호가. 일어나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남편이 서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지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낭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폐허였습니다. 40년의 거짓말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12층 방에서 혼자 짐을 쌌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 악몽 같은 여행이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캐리어를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사흘 만에 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입가에는 쓴맛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나야. 공항 가려면 같이 가야 하잖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짐 들어줄게. 필요 없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행 즐거우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답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사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호가. 남편이 작게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공항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없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당신이 제발이에요. 조용히 있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내려 짐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요금을 지불하고 따라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데 누군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오빠. 돌아보니 제시카였습니다. 공항에 나온 겁니다. 제시카.
왜 여기?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빠 잘 부탁드려요. 한국 가서도 연락할 거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은호가 한국 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40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한국 돌아가면 이혼할 거예요. 은호가 여기서 이러지 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명절마다 시댁에서 일하고 당신 월급으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뭐였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는 바보처럼 집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발 진정해. 사람들이 보잖아. 보면 어때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방에서 빼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남편의 손에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은호가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싫어요. 집에 가면 또 참게 될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안 참아요. 제시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오빠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데려가세요. 대신 5년 후에도 같은 일 당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정수 씨, 40년 고생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은호가, 저는 돌아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낭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해외여행의 설렘으로 시작한 이 여행이 제 해방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앉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짐을 선반에 올려놓으라는 익숙한 안내였습니다. 나흘 전 이 비행기를 탈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다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푸른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오토바이로 가득한 거리들. 나흘 동안 제 인생이 무너진 곳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자유를 찾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언제 마셔도 똑같은 맛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옆 통로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호가 지나가세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서 있더니 결국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하얀 구름들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4세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한국 가면 할 얘기가 있어. 놀라지 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네요. 괜찮아. 나쁜 일은 아니야. 엄마가 용기 낸 거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한강,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뒤쪽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던 제 인생이 외국 공항 한복판에서 끝났습니다. 해외여행은 부부의 추억이 아니라 제 해방의 문이 되었던 겁니다. 아줌마,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앞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계단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남편의 배신 앞에서 저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속이고 속는 관계에 매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 내어 끊어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